자,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 이제 메타인지 학습을 테스트 해보고 이제 결과지를 카톡으로 다 캡처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지 해석을 제 간단하게 밴드에다가 글로 써서 올릴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졌고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한 것도 또 있다 연락을 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릴 생각을 좀 했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아니 충격이다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한 번 더 놀라셔야 되는 게 저는 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수업 현장에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영어 하나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학습 전략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암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이 암기에 치중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암기가 더 많이 통했던 시절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고력을 끌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부할 때 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공부하려면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관찰이 나오고 무엇인가가 비교가 돼요. 지식이 이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이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채 거르듯이 선별을 해서 그것을 이제 암기를 하든지 또 반복을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를 위한 것도 효율적인 전략이 있죠. 왜냐면 무턱대고 외우면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상담할 때도 알려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이렇게 뭐 분화구가 있어도 공식적으로 이 한라산의 높이가 1950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외워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옛날에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1950이라고 외웠으면 아마 저는 그냥 시험과 동시에 잊어버렸을 텐데 이거를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 9, 이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 체계랑 연결을 해보자. 발음. 그래서 하나, 그다음에 9, 50 이거를 연결시켜서 사운드화 시켜가지고 한 번 구경을 오십시오. 제주도 구경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높이는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 이렇게 외웠더니 이제 이게 평생 가는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외웠을 때 장기 기억으로 빨리 넘어가는 효과가 있고 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하위권 아이들의 그 어떤 공부는 결과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절대적이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들을 아이들이 잘 두루 활용하느냐. 이거를 검사하는 게 이번 검사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고 또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미치면 충격도 받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머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이 결과를 어머니들께서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제 아이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은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항목은 또 마음에 안 드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이이지만 나름대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환경을 주려고 애는 썼어요. 그렇지만 저도 일을 하는 엄마라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학습 습관이 조금 낮은 걸로 아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가 보완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2살이 되자마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바로 가서 이제 TV에 전원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 TV를 없앴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물론 제가 일도 많고 늘 아이들 수업 자료를 하니 준비하니까 TV를 볼 시간은 물론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보지 않는데 아이가 저런다면은 이제 이참에 없애야 되겠다. 중고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자. 그리고 팔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 학생들이 특히 게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제 저희 아이는 4학년 때까지는 게임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좀 통제를 했지만 뭐 그 재밌는 동영상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죠. 뭐 식당 가서 심심할 때.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제가 게임은 하지 마. 그리고 어느 정도 습관이 좀 학습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독서 습관을 좀 주고 싶었는데 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방방 뛰기만 하는 친구라 책을 펴들고 책을 읽어줄게 그러면은 뭐 네다섯 살부터는 그냥 책 뒤에 손을 놓고 확 덮어버리면서 끝 하고 바로 일어나서 방방 뛰니까 아 얘는 아직 좀 일찍 하는 건 힘들겠다. 아, 어떤 친구는 세 살에 뭐 한글도 띄고 이런다더니 아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 5세가 지난 다음에 시도를 해서 뭐 세이펜, 말하는 펜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지금은 이제 밥 먹을 때도 꼭 책을 읽고 나이에 맞는 이제 독서 이렇게 경력을 갖는 아이로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좀 나타나서 흡족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지금 이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공부를 하는 것은 지능과 학습 방법,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요소들, 요소 학습 방법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것이 학습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 학습이 되는데 사실 이 변수와 이 변수는 크게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능도 타고난 것이 크게 막 바뀌지 않고 내가 다시 뱃속에 넣어서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별로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아이도 학원 가고 옆에 있는 아이도 학원 간다면 이제 어머니들 늘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좀 더 잘할까? 그러면 결국은 그 학원은 이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 아니죠. 아무리 학원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시켜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이러한 교재로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경력의 선생님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홍보 포인트로 삼잖아요. 결국은 이 방법인데 그럼 이 방법이 여기 말한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교육의 특성은 단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암기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그 사고를 하도록 유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제한된 방법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성이 사실 오늘 이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그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교육을 받은 거는 한 몇 년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검사를 다 안 한 이유가 사실 동탄 신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일부 뭐 분당 뭐 대치동 이런 동네와는 다른 분위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다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에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또 이제 아이들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정말 이 놀라운 신뢰도라는 게 이제 수업을 뭐 한 3, 4년은 기본이고 저는 한 7, 8년 이렇게 한 친구들도 꽤 많았고 그래서 알잖아요. 이 친구가 학교 점수 몇 점 나오고 그 100점이나 뭐 95점을 몇 년 유지했고 얘가 특목고를 갔고 대학은 어느 정도 갈 것 같고 이게 다 예상되고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 결과를 열었을 때 이 신뢰도가 거의 90% 가까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 주셔야 돼요. 믿으시지 않으면 어머니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여기에서 측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느냐 그 이해를 했으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했으면 이제 아이들이 단기 기억으로 남지 않고 장기로 넘어가도록 유지하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독서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읽기 특성 그리고 습관은 그냥 우리 성실도 예습하느냐 뭐 과제 성실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어떤 학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돼요.
전체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지구에 대해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는 뭐 크기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태양계를 알아야 돼요. 전체 태양계에서 지구가 위치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래야 이 달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 이 지구만 공부한 학생과는 많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을 하면은 중심을 또 알겠죠. 그래야 버려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서로 간의 또 관계성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계성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한라산의 높이를 했던 것처럼 이전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쵸?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말하자면 요거 이제 제 아들이 설명해 준 건데 이제 납작한 생선이 있죠. 그래서 넙치와 가자미가 눈이 한쪽에 몰려 있다네요. 저 잘 몰랐어요. 가마지가 아니라 가자미. 그래서 하나는 왼쪽에 눈이 두 개가 몰려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두 개가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암기로 갔을 때 이게 암기가 제일 큰 그 영역이고 쉬운 이제 학습 방법이거든요. 암기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혼동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의 결과는 혼동 아니면 잊음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게 잘 기억이겠죠.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요거를 항상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 거의 안 되고 요거에 빠질 함정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암기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 혼동되지 않은 장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할 때마다 만들어내면 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알았어요. 넙치가 왼쪽에 있고 가자미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렸는데 안 헷갈리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넙치는 두 글자, 왼쪽도 두 글자. 가자미 세 글자, 오른쪽 세 글자. 여기에서 나오는 글자 수의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 얘는 세 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혼동이 왔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외운다라는 거는 저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단서를 같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단서를 확보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정보들 간의 어떤 연관성과 관계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훅 넘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까 이 태양계를 배웠으면 이 태양계의 순서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사운드화예요, 또.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운드 소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우리 어머니들도 학습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에를 이제 많이 반복하면 이제 그게 그냥 사운드화가 돼서 돼요. 제일 쉬운 암기 방법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점 정리를 해야 되겠죠.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아이는 또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건 또 이렇게 또 고리도 그리고 조그맣게 달도 그리고 여기 목성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또 목성에 그 위성이 4개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씩 해보고 뭐 이오, 가니메데 뭐 이렇게 쭉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써보고 그러면은 뭔가 태양계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이미지가 확 떠오르겠죠. 그게 바로 이제 또 심상화랑도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 표현하면 이제 조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은 아이들이 이것을 확인하는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더라도 1페이지, 2페이지, 10페이지, 100페이지 가면은 내가 1페이지에서 했던 것을 100페이지 공부하는 날에도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뒤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명령문을 틀렸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play with your sister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논다. 친구들은 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with your friend.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명령문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르게 공부해야 돼. 근데 명령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찍는 친구가 있고 앞에 배운 명령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문법책을 뒤지고 교재를 뒤져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듣는다든지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니죠. 사실은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귀찮음도 있는데 머리를 쓰는 것도 사실 머리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에 부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로 하는 귀찮음을 기꺼이 감당하느냐가 이제 이걸 하느냐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친구가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얘는 머리가 다 차고 있는데 얘는 텅이라면, 어머니들이 보실 때는 의자에 앉아 있고 똑같이 학원에 보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유사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진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제가 작년에 이제 어머니들 간담회 할 때 그 세미나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되게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그랬는데 그날 또 되게 많이 안 오셨는데다가 한참 전이라서 최근에 수업하신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대면을 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좀 잡았고요. 자, 이거는 과제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책의 종류에 따라서 동화책을 읽을 때와 우리가 교과서를 읽을 때는 읽기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책은 스토리만 쭉 기억하면 돼요. 아, 콩쥐 팥쥐? 그래서 이렇게, 콩쥐는 착한 애, 팥쥐는 나쁜 년. 이렇게 딱 기억하고 권선징악의 스토리만 딱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소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필수 영양소가 있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데 단백질에는 콩이 들어가고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좀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콩은, 단백질이 많구나. 근데 팥은 탄수화물이 많은 거였구나. 공통점은 똑같이 콩같이 생겼는데 이런 영양소의 차이가 있구나. 이제 요게 교과서 공부할 때 콩치파치는 스토리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읽기 전략이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죠?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만약에 이게 점수가 낮아도 상위권인데 점수가 낮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스토리에도 교과서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교과서를 동화책처럼 읽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들 거의 이렇게 읽는 게 이 동탄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문법책을 읽어라, 뭐 강의를 들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다 했다 그러거든요. 다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동화책 읽듯이 팥쥐와 콩쥐를 구분해야 되는 책인데 팥과 콩을 구분해야 되는 책인데 그냥 팥쥐와 콩쥐라는 애가 살았네라는 그 개념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뭐 이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왜 콩쥐는 콩쥐라고 했나? 단백질이 많아서 콩쥐라고 했나? 이럴 생각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거는 제 교육을 같이 받은 동료 선생님의 학원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람직한 샘플이라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학교의 전교권이고 의대를 꿈꾸는 친구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따가 제가 검사한 여기 동탄 친구들의 모든 검사 결과를 제가 다 오픈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께서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학교 점수로 90점을 받았는데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반 이상이 100점이다. 그러면 90이 잘한 게 아니죠. 80을 받았는데 아이고 실망이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반에서 이거 우리 아이 최고점이다. 그러면 되게 잘한 거죠. 1등 한 거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더 이상 참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제 경험으로도 수업 시간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가르쳐 줬는데 잊어먹고 막 완전히 눈으로 딱 봐도 A랑 B랑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문법책에 나와 있는 어떤 설명을 딱 보면은 제가 막 형광펜으로도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했는데도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식으로 거기서 못 찾아내고 자 이런 친구들은 아래 점수가 나와요. 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제가 수업에는 되게 힘든 아이가 검사 결과가 잘 나왔다든지 이게 불일치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과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할 때 느끼는 체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하위 점수가 나왔어요. 하위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찾아야 되고, 그것은 영어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학원, 과학학원, 점수가 안 나와서 수학 A 학원, B 학원 자꾸 바꾸신다면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A 학원이 형편이 없으면 옮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할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동탄 지역은요 또 많이 심해요. 네, 그냥 너무 사업체로 보는 교육 사업인데 교육과 사업이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냥 사업으로만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꿀 땐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학원의 원장님이 아이를 파악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게 느껴진다거나 실력 없는 선생님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입 선생님 저렴한 원가에 그 월급에 자 그렇다 그런 게 느껴진다면 괜찮은데 그냥 막연하게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중간 이상 정도 나온 친구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학원의 문제가 좀 책임이 커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정말 20% 내외에서 그 아래 사이 30점 아래인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런 친구들은 영어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학도 잘 안 되고 또 독서도 싫어하고 이런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학습 방법을 뜯어 고쳐 주셔야지 학원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 과감하게 그냥 하나에 집중하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사고력 시키면 힘들어해서 못해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독서, 논술, 책 읽기, 그리고 비문학 문제집 같은 거 집에서 매일 풀기, 그리고 미디어 통제, 게임 이런 것들 반드시 이거 먼저 손을 써 주셔야 돼요. 학원 많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왜 미디어 통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학습 능력을 지금 이 친구가 전교권 친구가 심상하는 100%가 나왔네요. 되게 100%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70 정도 개간, 제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핵심 파악도 잘하고 이러는데 관계짓기와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항목도.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런 사고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써야지만 되는 문제들을 다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해봤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넌 그렇게 하냐? 많이 그렇다, 매우 안 그렇다, 그냥 이런 설문이거든요. 나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해봤을 때 학습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는 거고, 그것이 내 습관으로 몸에 배워버리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는 난 거절해. 이런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읽기 능력이 안 좋으니까 어머 안 좋은 거 하나 있네라고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 있는 것도 교과서처럼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항목이 그러니까 너는 교과서나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다 꼼꼼하게 읽냐 이거거든요. 나 매우 꼼꼼하게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일반 책을 읽어도 스토리 있는 책도 잘 기억하는 거죠. 최근에 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쓴 선생님이 원래 대치동의 유명한 논술 선생님인데 이제 왜 그걸 썼냐. 수학, 영어 너무 선행 잘하고 막 원어민 같이 영어 잘하고 하는 아이들이 독서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이 결국 저하되더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왜 두꺼비 친구 집에 갔냐. 그럼 사실 두꺼비가 뭐 그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맥락인데 그냥 친구랑 사이좋게 놀려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스토리 있는 동화책도 동화책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읽기 능력과 문해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읽기에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두 번째 자기조절 검사 결과는요. 학습을 전략적으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냐. 그러니까 아까 그 한라산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외워도 까먹는데 그냥 몰라 이러느냐. 나는 이것을 기필코 외울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느냐. 저와의 데일리 테스트에서 오늘 70점을 받았는데 좀 반성해야지. 다음에 90점 이상 해야지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 70점 뭐 그래도 중간 이상 나왔네. 괜찮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목표를 75점으로 굉장히 소박하게 잡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특히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카톡이 방해가 돼. 그럼 카톡을 꺼버려야지. 이런 친구와 카톡이 왔는데 어머 내가 좋아하는 BTS 이거 단체 톡방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너무 궁금해. 공부는 좀 있다. 이것부터 먼저. 그리고 막 빠져드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가야 되냐면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자기가 말 그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엄마 탓을 하느냐, 학원 탓을 하느냐, 나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나오는데요. 학구적인 면에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선택하고 내가 그걸 노력하고 나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 조절. 이런 전체적인 학습 역량에 대해서 나는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제 요즘 컴퓨터가 기본이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이나 영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느냐인데 요거는 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또 좀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코딩을 배운 친구들은 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특별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좀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요 아까 그 분당 전교권 학생 거를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잘못됐네요. 요거 전교권 학생 거 아니고요. 이게 좀 빠졌는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요거 무시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의 결과를 좀 그냥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러면, 좀 참고가 되겠죠, 어머니들? 그래서 비교를 좀 해주시고. 아까 그 학생과 비교해보면, 이 막대기의 그래프 길이를 보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으로 나왔죠. 이게 최대치가 60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50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친구는 요게 100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이면은 여기인 거죠.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바의 길이를 보지 마시고 이 수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최대치가 50이죠. 50. 지금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제일 마지막에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초등은 이제 뭐 수행평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초등 점수에서 10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보정한 값을 중학생이랑 비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중학교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뭐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수업하기에는 되게 수월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이나 하나 틀리는 정도로 나오는 친구예요. 제가 지금 결과가 몇 명은 기억나고 몇 명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나는 학생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요게 지금 동탄에서 요 정도면은 잘 나온 정도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좀 큰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근데 질문지 자체를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찮으면 최악의 경우에 그냥 이 설문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의미 있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 부분과 이게 두 개를 좀 같이 비교했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쭉 훑어보면서 지금 이게 우리 아이 건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지금 0점이 하나 나왔고 10점이 3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거 2개 빼고는 그래도 셋, 넷, 6개가 30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하위에 가깝지만 아주 하위는 아닌. 그래서 이제 요 친구 요걸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얘는 잘하니까 얘만 하지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30점 밑에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이제 매체 활용 자신감만 높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너무 높은 거는 좀 별로고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가끔 이제 요거는 별론데 얘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그러면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는 공부 능력은 좀 떨어져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사실 안 했기 때문에 낮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자신감이 막 넘친다라는 게 굉장히 착각과 연결이 되거든요. 착각을 해요.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아이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요인을 좀 통제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제일 큰 외부 요인이죠. 선생님의 훈육과 가르침, 이게 안 먹혀요. 그리고 어떤 이런 피드백을 줬을 때도 아니야, 저게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요 강도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개간과 이런 관계 짓기 요점 정리 안 되는구나, 이걸 해. 그러면 이렇게 빵점 나올 정도로 안 해봤던 애가 조금 시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에 수술하고 아니면 팔다리 깁스하고 이렇게 누워있던 환자가 그러니까 근력이 다 빠져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누워 있었는데 운동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병원 복도 끝에서 끝에 걷는 것도 이제 힘들걸요. 네, 저도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복도를 한 번 걷는 게. 그러니까 뛰지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낮은 강도의 요구를 했는데도 본인은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포기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외부 탓을 돌려요. 선생님 이상한 거 시켜. 난 안 하려고 그래. 고집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진짜 고집까지 센 경우에는 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럴 때는 어머니께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들조차도 요즘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 보니까 비현실적으로 솔직히 많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중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못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자꾸 이런 걸 시키니까 너무 공부가 싫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럼 선생님, 좋은 공부가 싫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이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 주고 싶어도 답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는 비슷해서 잘 나올 것 같은데, 얘 최고치를 보세요, 어머니들. 최고치. 네, 그냥 이 정도 되면 제가 수업할 때 좀 힘겨움을 느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친구.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어머니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갑자기 막 60 나오고 했던 친구가,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네. 60 나왔던 친구가 나머지 뭐 10점, 20점 다 까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40점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분포를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학습 습관, 이거 정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학습 역량은 그렇게 그다지 상위는 아닌데, 40 이하죠, 다. 그렇다고 바닥인 항목은 없네요. 학습 습관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 안 좋은, 포장 좋은 선물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처럼 자존감이만 높은 친구나 학습 습관만 높은 친구의 문제점인데,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고 글씨도 이쁘게 쓰고 예습복습도 잘하고 과제 안 해가는 적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적인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냥 일반 학원 있죠. 일반 강의 중심으로 하는 학원, 이렇게 선생님 있고 학생들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면 수업 태도 좋고 성실하니까 선생님이 막 계속 칭찬이 와요. A 학생은 성실해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뽑아낼 수 있는 학습은 그냥 암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암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전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타고난 암기력에 오히려 의존할 수 있거든요. 지능의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레벨업 하는 테스트도 너무 못하지 않고 레벨업도 되고, 그런데 뭔가 아이는 구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은 고딩이에요. 시점이 고등은 지능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사고력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머리 좋은 걸로 이제 퉁치는 거는 잘하면 중3 아니면 중1, 2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에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이제 수학도 고난도 수학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고, 영어도
고차원적인 어떤 지문이나 깊은 사고력의 까다로운 문법 문제를 틀린다거나 그래서 100이 안 나오는 한계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피드백을 주면 왜냐하면 이제 제 수업은 저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끌고 가는 요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가 대답하는 거 보고 논리적인 오류와 허점이 있어. 그거를 잡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패턴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성실한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 억울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무서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과 다른 이상한 학원이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게 되죠. 물론 이 친구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다 힘들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학습 습관이 상대적으로 요게 유독 좋다. 그러면은 어머니들 그냥 질적인 거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착각하는 여부를 반드시 고쳐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친구는 전체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중간 정도 나왔네요. 네, 요 정도만 돼도 수업에서 제가 끌고 가기 좀 수월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더 끌고는 가야 되겠다. 네,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지 뭐 이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됐는데 이게 한 3개 정도 된다. 아니면 이제 비슷하게 50, 7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면 너무 하나 크게 나오고 너무 하나 작게 나온 거는 좀 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능력은 요 정도다.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맨 처음에 그 판교 학생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 반에서도 1등, 전교에서 몇 등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탄은 그 정도 되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요. 학교에서 상위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제가 이게 누구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요 정도 나왔으면 요 정도에서는 상위권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분명히 여기서 학교 점수는 잘 받는 친구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90점 이상 그리고 내신 점수도 여기는 이제 뭐 한 192 정도 되면은 그래도 화성고, 오산 세마고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병고는 요 정도 커트 내외였었거든요. 병고까지는 이제 뭐 화성고 세마고는 안 돼도 그러니까 192면은 그래도 반에서 쟤 공부 못하지 않아 상이야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아이들이 요 정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3, 40보다는 한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빼고 좀 전반적으로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뭐 분당이나 판교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 점수 되게 잘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의대 지원한다라는 친구와 학교 점수는 비슷한데 얘는 이렇게 나왔는데 걔는 막 아까 막 100점 찍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럼 왜일까? 얘가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고 아까 그 친구는 막 좋은 학습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뭐 95점이고 얘는 별로 그냥 대충 했는데도 95점이라면 이 친구는 지능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약간 그 변수가 1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요 결과만 갖고 100을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대체적인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막 0점, 10점은 안 나와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한 20점 내외의 어떤 차이가 기대치보다 높거나 낮거나 할 때는 이제 지능의 여부를 좀 보는 거예요. 지능과 또 이제 시간.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식하게 되게 오래 한다. 그러니까 암기로 커버를 하더라도 엄청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일과의 전부다. 그러면 좀 답답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효과는 나오죠. 그런데 이제 장기전에서는 좀 불리한 거 있고 지능이 좋은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타고난 게 이러니까 이 친구는 매우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걸까지 더 끌어올린다면 서울대 가래가 하버드 가는 거고 네, 연고대 가래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차이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0점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중학생이 요 정도 나오면요, 그냥 어머니들께서 뭐 학원을 바꾸고 과외를 해야 될까 지금 이런 고민의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독서부터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실도, 독서, 그 다음에 어휘력 자체가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 많이 깨져 있는 거고 초등 과정이 다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더 기본의 기본 이 아이가 점검을 지금 1차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어머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어느 학년부터 깨져 있나? 얘가 정말 구구단을 외우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국어 교과서나 이런 거는 풀 수 있나? 그냥 이렇게 국어 문제집이 쫙 있고 이렇게 뭐 무궁화는 어쩌고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막 이런 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대표라는 말은 이해하나? 모든 단어, 네가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해라. 그 질문을 해서라도 확인과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어휘부터 독서, 독서를 통한 우리말 사고 이것부터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수학 내려놓으세요. 지금 중학교 해야 되니까 선행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연산 문제집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백 나온 친구네요. 이거 누구 건 저 알아요. 네, 왜냐면 이래서 기억을 해요. 네, 객관하기가 조금 낮았고 편차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학습 능력 되게 좋은 친구고요. 지금 뭐가 좀 낮아 보이죠? 문제점 지적할게요. 학습 습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읽기 능력은 제가 볼 때 이 친구는요. 아까 그 상위권 친구랑 동일해요. 이 친구 성향이 그냥 동화책도 교과서 읽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00이라고 간주해도 돼요. 굉장히 좋게 좋은 거고요. 지금 지식 간의 관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해요. 제가 수업해 보면. 그리고 이제 요 개관이 이게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이 개관이 너는 이제 교재를 읽을 때 첫 회부터 자세하게 읽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첫 회는 좀 이렇게 대충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첫 회든 뭐든 그냥 무조건 정확하게 본다. 얘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나온 거지. 네, 전체적으로는 상위에 속하는 친구기 때문에 습관 교정해야 돼요. 이 친구는 학습 습관만 통제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점수가 왔다 갔다 팍팍 할 것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그러니까 30점 아래 점수 개수를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전체적인 게 좀 시급한 친구고요. 말씀드렸듯이 자, 읽기부터. 네. 그리고 좀 습관만 좋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포장 들어간 친구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어떤 질적인 부분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해주시고요.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게 좀 학원을 많이 다닌 친구들이 이래요. 얌전하고 통제권에 있는 그리고 여학생들 이게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학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다니면 사실 저 같은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모든 의식을 끌고 가요. 지금 어머니들 제 강의를 듣는데 뭔가 머리로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주도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요. 뭐냐면 어머니 개관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 머리를 쓰시는 건데 제가 지금 제 의식의 흐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개관하기 알죠?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핵심 파악, 중요한 거 보는 거잖아요. 어머니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제가 안 주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학원 강의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능력을 키울 여지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커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균형 있게 갔을 때만 의미가 있다. 학습 습관은.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전체적으로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좀 한 것 같고 아까처럼 뭐 이제 동화책을 꼼꼼하게 읽는 거고 머리 좋은 거 의지하고 학습이 되게 균형이 안 맞네요. 이 친구는 얘가 다 발목 잡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지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해도도 좋고 자기만의 전략도 세울 줄 알고 사고하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이 학습 습관에는 어떤 복습이나 과제나 이런 성실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사실은 아무리 이게 좋아도 빵이죠. 이게 하나의 변수가 0이 되는 순간 결과값은 0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학습 점수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원 바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가지 딱 하시면 돼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공부를 지켜보고 있든지 옆에서 뒤에서. 그러니까는 TV 보시고 넌 방에서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공부해라. 그러니까 너는 글을 써라. 어미는 떡을 썰 테니. 한석봉 어머니처럼 너는 공부해라. 나는 뒤에서 지켜볼 테니. 그리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들어가셔야 되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확인을 네가 했어 그러면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들어가냐면 특히 어머니들께서 전문직에 있거나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선생님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어떤 유전자는 남겨주셨는데
이 동네 아이들 머리 좋은 친구 되게 많아요, 어머니. 예, 왜냐면 이제 이 일대에 뭐 삼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삼성에 다녀서 이제 잘 아는데 다들 뭐 공부 좀 하고 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삼성 다녀요. 그러면 애들이 머리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이 뭐니 의사다. 그럼 그 아이들 진짜 머리 좋았어요. 예외는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저희 평생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딱 나왔는데 편차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체크나 확인을 잘 못하시고, 이런 습관에 대해서 좀 잘 못해주시고, 또 뭐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이게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정말 저같이 관리 단속 막 꼼꼼하게 하고 막 되게 엄하게 하는 선생님 붙여주셔야 되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저는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한계가 있죠. 예, 동거를 안 하니까 어머니들께서 이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학원 바꾼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공부하고 공부 머리 치고는 결과 되게 좀 안 나올 학생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낮은 학생이에요. 이 친구도 전체적인 게 시급합니다. 네, 비슷하죠? 네. 참고로 아까 그 친구 원장님은요, 30점 밑에 항목이 3개 되면 안 받는데요. 학생 안 받는데요. 어, 근데 그러면 저도 수업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제 이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고자 저는 노력을 하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했던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을 못 버티고 퇴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런 케이스고 어머니들께 또 심한 경우에는 거짓말도 해요. 선생님이 이상해. 그리고 옛날 학원이랑 달라. 그리고 이제 거짓말까지.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했어. 그리고 뭐 야단만 쳐. 그러는데 자꾸 우리 아이도 왜 자존감을 꺾느냐. 그럼 정말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잘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 뿐이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저도 사실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칭찬 아니라 질책을 받아야 될 때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것도 사실 사실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내가 머리도 좀 미용실 가서 이쁘게 드라이하고 염색하고 이쁜 옷 입고 할 때는 길거리에 갈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누가 안 쳐다봐 주나? 어머 역시 쳐다보네. 집에 가기 아까워 이런 느낌이지만 막 급하게 아이 뭐 사다 주고 데려다 주고 하면서 막 머리 부시시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막 이렇게 끌고 나오면 아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실력이 늘었을 때, 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막 자신감만 주고 넌 할 수 있어, 넌 잘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왜곡된 결과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이에요. 이 정도면 잘 나온 편이고요. 네,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잘 나온 편이네요. 네, 좀 20이 3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50, 60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수치에 좀 중심을 좀 두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급한 학생입니다. 네. 지금 30을 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독서 읽기부터 점검. 네, 그리고 구구단 하나를 외우더라도 9119, 9218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곱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느냐.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지금 초등 과정에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30이 나왔을 뿐이지 이 친구도 비슷한 거고요. 이 친구도 조금 편차가 심한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쁘진 않은데 다시 한번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50이 3개 나왔으니까 제 말귀는 알아듣지만 여기서는 이 동네 학교에서는 분명히 중상위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요 정도 한 친구라면은 앞으로도 더 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막 10점, 20점 이렇게 이 상태를 분포를 보이는 친구다, 빵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3, 40 되는 거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난이도가 더 높아요. 워낙 안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가 복도 걷기도 힘든 친구. 근데 이제 그래도 한 30, 40, 50이 되는 친구들을 6, 70 끌어올리는 거는 조금 더 쉬워요. 네네, 요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처럼 걷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마라톤을 못 하는 정도라면은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뛰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으로 보고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상위권이라는 거를 안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게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여기는. 그치만 이왕에 욕심을 내고 내가 이왕에 공부를 하면 인서울대학 그리고 스카이를 가고 싶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요런 분포는.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 밑이 만찬 셋네 다섯 개인데 학습 습관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잘한다고 착각할 가능성과 잔소리 잘 안 먹히는 특성. 네. 그리고 약간 엄마한테도 나 공부하기 힘들어라고 약간 징징대는 특성.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를 보지 말고 요 질적인 부분 어머니들께서도 요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여기 이 정도 분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 친구도 습관만 높게 나왔어요. 지금 좀 전체적으로 낮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도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제가 학원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학원병. 질적인 부분 떨어져 있다. 포장이 이뻐서 샀더니 위에는 먹을 만한데 밑에는 썩은 딸기, 썩은 사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이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 이 부분을 터치해줘야 되고 저와 같은 수업을 할 때 이 친구들 좀 되게 힘들다고 느낄 거고 느껴왔는데 극복이 되어가든지 아니면 지금도 느끼든지 하면서 수업을 할 텐데 계속 끌어올려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공부를 이렇게 1년, 2년 했는데도 왜 안 되나요? 당연하죠. 1년, 2년 갖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정말 10년 이상의 아이의 모든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고, 저도 제 아이의 읽기 능력을 위해서, 독서를 위해서 그 학습 만화를 사주지 않았어요. 학습 만화는 이런 사고와 전체를 보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되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반드시 글밥이 있는 책으로 그게 적응된 이후에 학습 만화를 보도록 그리고 만화책을 먼저 보면은 나중에 글밥이 있는 책을 거부하죠. 그리고 재미없는 책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머니. 네. 그리고요, 이 친구도 좀 들쑥날쑥한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중상이 나오는 친구다. 네, 지금 여기 40 나왔고, 요 정도, 중간 정도 분포예요. 예, 요 정도.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약간 중하위, 왜냐면 30 다 아래죠.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주세요, 어머니. 네, 전 과목 영역을 다 쓰되 특히 언어 능력.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30 아래 되는 친구들은요. 문법책 이해를 못해요.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 무슨 간단한 영어를 할 건데 플레이 아까 말했는데 플레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플레이 놀아라. 그 다음에 do you want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want to play? 자, 그러면 얘는 동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라. 그쵸? 얘는 명령문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틀렸어요. 그럼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해 오던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해 오는 오류가 나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의문문에요. 여기 동사가 들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동사로 들어갔고 얘도 동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게 공통점이죠. 동사로 시작됐다. 동사로 시작됐다라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또 못 짚는 거죠. 차이점은 얘는 주어가 앞에 원래 유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는 생략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있고 앞에 조동사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차이점은
동사로 시작되지만 하나는 그냥 동사고 하나는 조동사다라는 차이점과 조동사 뒤에 주어 서술어가 나온다는 것과 얘는 주어가 생략된다는 것과 차이점이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는 생략이 되는 거고 하나는 바뀌는 거죠. 도치가 돼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오라 그러면 이거 보고 막 지 공부했다 그러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잖아. 차이점을 찾아와 그러면은 바로 못 찾고 제가 문법책을 펴서 눈앞에 펴주고 이 페이지를 보렴 그래도 못 찾아오고 그래도 기껏 얘기하는 게 딴소리하고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엄마 선생님이 모르면 안 가르쳐줘. 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전에 명령문도 가르쳐줬고 의문문도 가르쳐줬는데 지금 오늘 새롭게 교재에 나오는 의문문을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를 비교해서 네가 스스로 해봐라.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을 네가 이번에는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봐. 그러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핑계를 댄다거나 엄마 그냥 무조건 어려워. 안 가르쳐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가르쳐주는 게 더 편한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 강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선생님이 그냥 의식의 흐름을 지배해버리면, 다음에 이 아이는 여전히 또 모르고, 또 선생님의 설명이 그때그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문문과 명령문을 진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또 하고 막 2달도 하고 그다음에 3달째도 하고 진짜 막 10번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요런 점수대의 아이들한테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하나를 하는데 수업은 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우리 애가 왜 끝날 때 안 오지? 근데 정작 그 2시간 동안 한 문장은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니? 네가 문법책을 읽어봐라. 비교해봐라. 네 말로 표현해봐라. 근데 또 꿀먹은 벙어리면 다시 공부해 올게요. 뭐 이러면 그래 다시 해와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끝내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지금 이 친구가 중학생 맞는데 잘 나온 친구네요. 네. 그냥 칭찬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점수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점수가 요 정도로 아주 상위권이 나오면 아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거에 비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고 80점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뭐 50점, 뭐 60점 깔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나온 결과치인데 왜 좀 점수가 낮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지능이 좀 낮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안다. 수업의 반응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얘는 IQ가 110이야 이렇게는 아니어도 상이다, 중이다, 하위다. 예, 뭐 5분위로 했을 때 내 하위 20%다. 요 정도 감은 다 와요. 예, 그래서 요거 보면은 예상이 된다. 잘 나왔고요. 그냥 전형적인 중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탄에서 상위권 나와요, 이 친구. 예, 여기 이 동네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되면 안 되는, 예,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이 시급한 친구입니다. 요 정도면은 네, 중학생 요 정도면 많이 그렇고요. 지금부터는 초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은 요 정도 좀 보정을 좀 해주시라. 네. 만약에 이 결과가 4학년이다. 그러면 중3으로 했을 때는 한 15에서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로 보여요. 이 정도면 중간 정도로 보이고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얘도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잘 나온 편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지? 이거 제 아들 거예요. 그냥 제 아들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습 습관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학습 습관이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 결과에는 만족합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한 50에서 60 사이는 나올 것 같고, 요거는. 그리고 개간하기도 아까처럼 문항에 좀 이해 오류가 조금 있어서 오를 것 같고, 근데 뭐 그래도 개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학습 습관이, 왜냐면 제 아들이니까 제가 가르쳐 봐서 반응을 아는데,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사실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 좀 예리한 면도 있고, 그리고 뭐 독서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신경을 써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뭐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아이도 아니고, 그냥 제가 힘쓴 거는 늘 엄마가 고픈 아이고, 엄마가 밤 이게 10시까지 수업하고, 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파서 큰 수술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좀 빨리 철이 들은 아이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못하게 했더니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너무 상대를 안 해줘서 이제 심리적인 데미지를 좀 많이 입어서 좀 힘겨운 시간들도 좀 보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반성이 들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생 치고는 그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엄마로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제한다든지, 사실 저는 이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게임을 못하거나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후반에 이제 게임을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닌텐도도 사주고 하면서 너 어차피 게임을 하려면 친구랑 하면서 이겨야 돼? 라 그랬어요. 게임도 잘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독서를 위해서도 나름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독서 논술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키면서 좀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학원을 다니든 굉장히 꾸준히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초등 1학년 때부터 계속 남자인데도 지금까지 한 달도 안 쉬고 시켰는데, 어, 악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 친구들이 되게 인내심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천여 명을 가르치면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어떤 감성이나 그런 인내심을 또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시켰고, 그 다음에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 합창 뭐 이런 거 시키고 운동 시키고 그랬지. 수학이나 뭐 영어도 그렇게 저 많이 안 시키고 선행 절대 안 시켰고 학습지 시킨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집에서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 그냥 콩쥐밭이 읽으면 한번 발표해 볼래요? 그래서 놀이하자. 너는 아빠하고 나는 딸. 아빠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막 아빠 역할 하면서 이렇게 읽어주고, 근데 책 읽었으니까 발표해 주세요. 막 이제 이러면 구연동화 하듯이 발표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헷갈리면 제가 냉정하게 가서 다시 읽어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오고 그렇게 훈련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자세한 어떤 공부 방법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 친구도 좀 전체적으로 초딩인데 되게 잘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학습 습관도 좋고 뭐 그거에 맞춰서 여기도 균형이 있는 친구라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친구고, 그냥 초등 수준으로 중간 정도, 요 정도는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방위로 좀 학습을 좀 틀을 잡아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면은 제 수업에서 제가 그냥 딱 수업 한두 번 해보면은 사실 힘겨운 거 많이 느끼고요. 처음 수업할 때 어머니께 피드백 들어갈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게 있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적응하는 데 힘이 들 것 같아요. 라고 살짝 귀띔을 해드리면 조금 이렇게 좀 나누는데 어머니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온 친구죠.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지금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좀 잘 나온 친구들이 좀 있네요. 자, 이 학생도 전반적으로 손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최대한 하겠지만 지금 초딩은 저랑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적응기에 있는데, 지금 이 상태 아이가 저랑 수업할 때 사실 되게 힘겨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느냐, 뭐 눈을 돌리면 많은 게 학원이고 영어 학원인데 그렇게 손쉽게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수업이 진행된 거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이 역량들을 고통스럽게 좀 끌고 가도록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수학이나 국어 같은 부분에서 같이 보충해서 독서까지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네, 이 학생도 좀 뭐 지금 한 중간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네, 조금 들쑥날쑥한데 요거 빼고 극단적인 거 요거 하나는 좀 빼고 본다면 네, 이것도
잘 나온 결과라고는 볼 수 없어서 네, 지금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빨리 손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길어져서 일단 요거는 여기로 마치고요. 개인적인 문의 사항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